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백 전 장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성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전지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설 연휴가 있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면 추후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 방역수칙 위반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진구 보건소는 CCTV 분석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부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론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조사하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게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서 착용 안내에도 거부할 때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시설에 대해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로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딱 그냥 저녁 먹는 시간까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8시도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보면서 빨리빨리 먹고 나가고 좀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상황을 검토해 오는 13일쯤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 조정의 관건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감염 확산 억제 수준에 달려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명이 추가로 나오는 등 지금까지 54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2일부터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에도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번 달 24일부터 차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국가들에서 만 65세 이상 임상 자료가 부족해 효과성 논란도 있었는데요. 질병청이 주관한 백신 설명회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75만 명분 물량은 이달 24일부터 순차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령층 접종 효과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충분한 숫자가 포함되고 거기에서 예방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이견이 있는 상황. 방역당국도 고령자 접종 허가가 난 영국 등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백신을 고령자에 대해서 사용하느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백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암, 당뇨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된 걸까? 임상 연구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 면역 저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연구 결과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반응도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접종 이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잘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방접종 후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잘 관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집에서보다는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다른 그런 도움을 주실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한 센터나 의료기관으로 나오셔서 접종. 또 백신 접종 뒤 미용주사를 맞는 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독감 백신과 같이 접종해도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남아공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아스트라제네카가 올가을 이를 보완한 백신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백신 공동 구매에 나선 코백스 측도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매 목록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연구진이 함께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22%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75%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남아공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백신을 올 가을부터 추가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the first line of defense is to spot and suppress new variants aggressively wherever they're found.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한 옥스퍼드 연구진이 남아공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을 가을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영국은 성인 4명 중 1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쳤고 80세 이상 고령층은 1차 접종률이 91%에 달합니다.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 측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Given the limited sample size of the trial and the younger, healthier profile of the participants, it'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vaccine remains effective in preventing more severe illness.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릴지에 대한 결론을 수일 내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73명, 해외 유입은 30명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17명, 서울 86명, 인천 14명, 대구와 부산이 각각 9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89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8명 늘어난 1,482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금 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유행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수도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설 연휴 이후에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수도권 거주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수도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개점 시위를 언급하면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감염 위험도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9시로 유지한 것이라며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설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가족 간 비대면을 유지하며 명절을 보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과 함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로 하루 만에 3,1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사자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51포인트 상승한 3,113.75에 코스닥은 1.85포인트 오른 962.6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의회의 경기부양책 처리 기대감이 맞물리며 주요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상승 출발하며 어제의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와 3% 가까이 상승 중이고 S-오일은 국제유가 급등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지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6%대 강세고 한편 테슬라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봉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성화봉 디자인은 공개 모집에서 응모한 182건 가운데 당선작을 뽑은 뒤 수정을 거쳐 최종 탄생했습니다. 성화봉에는 높이 오르다라는 뜻의 페이양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은 얼음과 열정을 상징하는 은색과 빨간색을, 패럴림픽 성화봉에는 찬란함과 꿈을 상징하는 은색과 금색을 사용했습니다. 设计理念的话，真的是道法自然，因为我们从一片树叶的一个灵感得出来，就说要做这样的一个。 용기와 결심, 격려, 평등을 뜻하는 패럴림픽 성화봉 아랫부분에는 2022년 동계 패럴림픽이라는 점자도 새겼습니다. 성화봉은 연료가 수소여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 탄소 섬유 재질이라 가벼우면서도 강도 또한 높습니다. 조직위 측은 성화봉송 주자와 경로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모자라면서 접종소를 기웃대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접종하다 남은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One extra syringe of vaccine and that's all I have.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65세 이상이나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 권리를 주는데요. 접종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주민 대신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신라 같은 행운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종소에서 밤까지 기다리다 백신을 맞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I'm so excited I got the vaccine. I'm relieved. 백신은 유효 기간이 짧아 개봉하면 빨리 접종해야 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백신 한 병마다 남아있는 한두 개의 추가 주사분 접종을 노리고 접종소에서 하염없이 버티기도 합니다. 터키에서는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작은 집을 뜻하는 타이니 하우스가 인기입니다.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한 타이니 하우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유행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터키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자연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이었습니다. Burada insan kendi içine dönüyor ve çok fazla zamanınız oluyor. Yani içeridesiniz, dışarıdasınız. Aslında burada benim salonum aslında bu bahçe. 제조업체는 지난해 주문량이 재작년보다 무려 20배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Siz de farkına varsak artık 5 yıldız oteller insanlar gitmek istemiyorlar. Burada işin en önemli noktası şu.
Tiny house demek kişilerin kendi hikaye bulduğu bir alan demek. 제조업체는 타이니하우스가 투자 비용이 적고 3년 반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대형 편의점이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의약품들. 이제 이 약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대형 편의점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 배달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감기약과 두통약 등 시판 중인 약 49종류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있는 점원이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전용 서류에 서명한 뒤 배달원에게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宅配のニーズは非常に上がってきていますので、薬だけではなくてスポーツ飲料であるとか体調が悪い時に必要な商品というのを一緒に購入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 택배를 포함해 인터넷을 통한 시판약 매출은 지난해 한국 돈으로 6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소매업체들도 잇따라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군부가 계엄령과 함께 전국적인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울 기자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궁과 만달레이 등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국적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첫 TV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EC လွှတ်တော်နဲ့သမ္မတတို့ထံမဲစင်းများဖြည့်ရှင်းပေးဖို့တောင်းဆိုခဲ့ပါတယ်။အစဉ်စဉ်တာဝန်ပျက်ကွက်ခဲ့ကြပါတယ်။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평화 시위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전국 16개 도시에서 하루 종일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시위대는 UN 미얀마 청사와 양곤시청 등으로 몰려가 군부 독재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선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해 일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곤에선 변호사단체가 시위 참여를 선언했고 제2도시 만달레이에선 소방관들이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လက်နက်အားကိုးတဲ့ဆိုမှုတော့ကြောက်ပါပဲဒါပေမဲ့ကြောက်ပေမဲ့လည်းမပါလို့ရှိရင်အမားတို့ရဲ့ဒါနောက်ဆက်တွဲကိုယ်ခံရမယ့်ကိစ္စတွေလည်းအများကြီးရှိတယ်ကိုယ်မောင်နှမတွေပါလည်းခံရမယ့်ဟာတွေအများကြီးရှိ 의사와 공무원, 교사 등도 파업과 함께 거리로 나섰고 승려들도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양곤에서 4시간 거리의 따웅우시에선 탱크가 진입하는 장면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군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면서 유혈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이모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는데요. 경찰은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10살 여자 어린이 A양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의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 반쯤. 당시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한 건 A양의 40대 이모와 이모부였는데 당시 이들은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양을 검사한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손목과 다리, 가슴 등에 멍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3, 4개월 전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이모네 집에서 지내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 어머니는 이사 문제로 이모네 집에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양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낮아 추웠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가 7도, 광주가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설날 당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는 소식이 없어 건조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경상도 동해안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바람이 거세게 부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는 5도, 남부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